늦은 밤 야근을 마친 서윤은 텅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본 뒤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기습적으로 떨어진 비가 바닥을 두들기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이미 끊긴 시간. 그녀는 가방 속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펼쳤지만 바람에 뒤집히며 쓸모를 잃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택시라도 잡을 걸.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빗속을 걸었다. 퇴근 시간이 흔히 그러하듯 머릿속에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업무와 내일 또 버텨야 할 현실이 뒤섞여 있었다. 좁고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서윤은 자신의 발끝보다 앞을 보기에도 버거운 어둠 속에서 뭔가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노인이 젖은 채로 인도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주변을 살폈다.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었다. 괜찮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묻고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작은 목소리가 비에 묻혀 흘러나왔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가까운 카페가 아직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곳으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윤은 노인을 창가 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녀의 코트는 이미 흠뻑 젖었지만 노인의 옷은 더 차가워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살폈다. 뜨거운 차 한 잔 부탁드릴게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노인은 손을 덜덜 떨며 차를 받아들었다. 고맙소. 요즘은 누가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는데.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노인이 차고 있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캐묻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것, 그것만이 분명했다. 노인은 조금 안정을 찾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의 말은 또박또박이었으나 어딘가 애틋함이 배어 있었다. 서윤은 더 도와주고 싶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카페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었고 그는 우산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루는 이미 고단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위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이 우연한 친절이 내일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순간이 평범했던 삶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이튿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전날의 일 때문인지 마음이 묘하게 차분했다. 비는 그쳤지만 도심의 하늘은 여전히 탁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지운 피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어제의 고요함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고 인사팀장이 이따금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선배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회장님이 새벽부터 본사에 오셨대. 인사팀이 난리야.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들려온 한마디에 손끝이 굳었다. 서윤 씨, 인사팀에서 잠깐 보자고 합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회의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책상 너머에는 인사팀장과 낯선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제까지 고생 많았어요, 서윤 씨.
인사팀장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방침상 오늘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팀장은 눈을 피했다. 윗선의 결정이에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도 잘. 서유는 머리가 멍해졌다. 전날의 비, 노인, 카페의 따뜻한 불빛이 파도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문득 노인이 떠올랐다. 그의 또박또박한 말투,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묘한 눈빛.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 전날 밤 빗속에서 자신이 부축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회의실 공기가 멎었다.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곧게 멈췄다. 이 직원이군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심판 같기도 혹은 시작 같기도 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해고 통보가 믿기지 않았다. 책상 서랍엔 정리하지 못한 작은 화분과 메모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끝에 남은 회사 냄새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실로 오시겠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장실이라니. 자신 같은 평사원이 들어갈 일 없는 곳이었다. 두려움과 궁금증이 엇갈린 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무겁게 걸음을 옮긴 그녀는 넓은 사무실 복도를 지나 유리문 앞에 섰다.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유난히 눈부셨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커피 향이 먼저 다가왔다. 그 안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며칠 전 비 오는 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 그녀는 놀라서 숨이 멎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날 기억하겠지요? 그날 우산을 씌워주던 친절한 사람.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회장님이라 부르며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그를 단지 길가의 노인으로 대했다. 비 맞은 손을 닦아주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던 자신이 생각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날 난 오랜만에 회사 밖을 나갔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런데 당신만은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더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억울했던 며칠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 그냥이 좋았소. 그 순수함을 잃지 마시오. 그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계약서였다. 비서실 신규 임명 회장직 속. 나에게 필요한 건 능력도 스펙도 아니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오.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문득 창밖을 보니 햇살이 비쳤다. 비가 내리던 그날과는 달리 유리창을 타고 들어온 빛이 따뜻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숨지 않겠어. 내가 믿은 진심은 틀리지 않았어. 노인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따뜻한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에게 닿았다. 비로소 그날의 우연이 한편의 인연이 되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복도로 들어선 여자는 아직도 손끝이 떨렸다. 회장의 방에서 나와 몇 걸음 떨어졌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다. 온기와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가운 현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회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오늘 일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였고 동시에 부담이었다. 하지만 복도의 공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모두 눈치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흘끗 쳐다보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기도 전에 회사 내부 메신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회장님이 새로운 여직원을 직접 불러 면담했다더라. 승진건으로 무언가 얘기가 있었대. 그녀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거 아냐? 거짓된 말이 사실처럼 퍼지는 속도는 잔인했다. 서류를 붙잡은 그녀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다. 그때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박 과장.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회장의 조카인 정 전무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회의실로 잠깐 오시죠. 그 말엔 질문이 아니라 명령의 기운이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정 전무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방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뵌 분이 회장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셔서 그냥 도와드렸다고요? 그가 말을 끊었다. 이 회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이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의 그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 전무는 느릿하게 걸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저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그의 눈빛은 탐색적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팀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전무님, 회장님이 지금 회의실로 오신답니다. 정 전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이 다시 열리자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읽은 듯 눈빛이 깊어졌다. 무슨 이야기 중인가요? 정 전무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냥 업무 보고 중입니다. 그래요? 회장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괜찮습니까? 표정이 많이 굳어 있군요. 그녀는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정 전무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스쳤다. 질투 그리고 위기감. 회장이 그녀를 향해 말했다. 당분간 내 비서실에서 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직접 보고 싶소. 정 전무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방 안의 공기는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팽팽했다.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이 속삭임 속에서 자주 등장했고 정 전무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진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깔리며 회의실 안은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서윤은 긴 하루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회장실에서 호출을 받았다. 회의실 문을 열자 정 전무가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윤을 꿰뚫는 듯했다. 서윤 씨,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한 거죠? 정 전무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질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난이 서윤을 압박했다. 서윤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지만 긴장감에 손이 떨렸다. 네, 하지만 말끝을 흐리자
정 전무는 날카롭게 손가락을 튕기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게 회사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회장님께 올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서윤은 숨이 막히는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한순간에 하얘졌고 회장 앞이라는 상황에서 반박하기도 어려웠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바라보았다. 정전무, 조금 진정하시죠. 서윤 씨,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하지만 정전무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주변 임원들도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보고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정전무는 그녀의 말투 하나하나를 비웃는 듯 질문을 이어갔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작성했죠? 서류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서윤 씨가 과연 충분히 준비했는지 의문입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지고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심지어 회장 앞에서 난처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주변 임원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자 그녀는 더욱 긴장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윤이 작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정 전무는 한 발자국 다가서며 서윤의 어깨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다시 확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반복됩니다. 이 정도면 신입사원으로서의 기본조차 의심스러운데 회장님은 이렇게 계속 믿으실 건가요? 회장의 눈빛이 순간 경직되었지만 그는 조용히 정 전무를 제지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다시 보고하려 했지만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진 듯 주변의 압박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로 회장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조금씩 안정시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서윤은 자신의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회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잠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확히 보고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정 전무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도 서윤은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피곤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회사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용기와 침착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심과 노력은 결국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며칠 후 회사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오갔고 서윤이 회의실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이유를 몰랐다. 단지 모두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공기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회장 주재의 재무보고 회의가 열렸다. 서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다. 정 전무가 의자에 기대앉은 채 서류를 탁 던지며 말했다. 이게 뭐죠, 서윤 씨? 이 금액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탁자 위엔 그녀의 결제 서명이 찍힌 회계 문서가 있었다. 보고서는 틀림없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 항목에는 허위 비용이 입력되어 있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문서를 확인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제 결제란도 누군가 복사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 전무가 냉소를 흘렸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죠. 회의실 안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두가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 중에는 재무팀장 김진호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었다. 확인해 봤습니다. 회계 서버 로그에도 서윤 씨 아이디로 수정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서윤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시스템에 접속한 적조차 없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누군가가 교묘히 덫을 놓은 것이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보고 더욱 절망했다. 그동안 자신을 믿어주던 회장이었기에 그 한순간의 흔들림이 너무도 크게 느껴졌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버 접근 기록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만 해주신다면. 하지만 정 전무가 끼어들었다. 그만하시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사는 필요 없을 겁니다. 서윤 씨가 이 정도 책임감이라면. 그는 말끝을 비틀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김진호가 서류를 다시 회장에게 내밀었다. 확실한 건 내부 규정상 이런 실수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죄책감이 비쳤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순간 깨달았다. 그가 정 전무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 서윤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었다. 그녀는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이 회의실을 나서자 문 뒤편에서 정 전무와 김진호가 짧게 눈을 마주쳤다. 정 전무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회장님도 흔들릴 거야. 그들의 대화는 낮게 흘렀지만 서윤의 발걸음이 멈춘 그 복도에는 묘하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빛으로. 늦은 밤 대부분의 불이 꺼진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원등만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서윤은 홀로 남아 정리되지 않은 결제 서류를 정돈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와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모든 일이 꼬여버렸다. 정 전무는 교묘하게 그녀를 회계 조작의 공범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회장님조차 잠시나마 그녀를 의심했다. 억울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반박할 근거조차 없었다. 서류를 옮기던 그녀의 손끝이 우연히 김진호 재무팀장의 책상 서랍에 닿았다. 살짝 밀리던 서랍 틈 사이로 두꺼운 문서 뭉치가 보였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레 꺼내든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문서 표지에는 비자금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결제란에는 자신의 이름. 서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뭐지? 서윤은 숨을 죽였다. 분명 자신은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다. 서류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조작된 결제 도장, 회장 명의의 위조 서명, 그리고 정 전무의 이름이 은근히 숨겨진 결제 라인.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건 내가 보면 안 되는 문서야.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서윤은 흠칫 몸을 돌렸다. 김진호 팀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싸늘했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팀장님, 이건 조작이에요. 왜 이런 걸? 묻지 마. 그냥 모르고 있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정전무 지시죠? 김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살기 위해서.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갔다.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품에 안고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긴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울리고
꺼져 있던 복도등이 하나씩 켜졌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낯선 어두운 분위기 속 회장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가엔 피로가, 얼굴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상우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은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고맙네, 서윤 씨. 용기 내줘서. 그의 눈빛은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야. 동시에 정전무의 사무실에서는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회장실. 정전무는 느릿하게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결국 들켰군.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회사 안에 감춰졌던 모든 거짓과 음모가 무너져 내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회장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모든 것은 이제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정전무는 마지막 발버둥으로 사내 전산망에 메일을 띄웠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회장과 신임 여직원의 은밀한 관계. 순식간에 직원들의 알림음이 폭발했다. 사무실 곳곳에서 속삭임과 놀란 표정이 이어졌다. 모니터 속에는 회장과 서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누가 봐도 친밀하게 보이는 구도였다. 이 메일 하나면 회장의 위신과 서윤의 평판 모두 흔들릴 상황이었다. 서윤은 모니터 앞에서 숨을 삼켰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이미 회장이 자신이 찾아낸 증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가슴에 안고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은 이미 이사회 소집을 지시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 순간 회장은 천천히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윤 씨 준비했군요. 서윤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정전무가 조작한 모든 증거와 내부 결제 내역, 비자금 흐름표가 담겨 있었다. 회장은 이를 차근차근 스크린에 띄우며 이사회에 설명했다. 정전무는 회사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조작했고 신임 여직원을 음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메일도 그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입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긴장 속에 휩싸였다. 이사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섞였다. 정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눈빛과 서류를 본 순간 모든 논리가 무너졌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정전무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다. 그의 마지막 발버둥은 허사였다. 회장은 이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의 진실은 용기 있는 한 신입 덕분에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회장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윤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신임 전무로 임명합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팎에는 안도의 숨결이 퍼졌다. 직원들의 눈빛도 이제는 경계가 아닌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건물 앞에서 회장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 위에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긴 싸움을 견딘 사람만이 가진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시작된 하루는 이제 빛과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윤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과 환희가 스며들었다. 비로소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이야기가 진정한 시작을 맞이한 순간이었다.